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,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,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. 자, 지난 한 25년, 한 30년을 통틀어서 감독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팀의 색깔과 또 나아가서 성적까지 싹 달라진 그런 이 팀들이 있거든요.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애틀랜타 호크스 네이트 맥밀란 감독입니다. 자, 이 네이트 맥밀란 감독은 또 하승진 선수의 헤드코치였죠. 포틀랜드 시절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, 저처럼 1990년대 NBA를 보신 분들은 미스터 소닉,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만 뛰었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아주 훌륭한 수비수로서 명성을 날렸던 인물입니다. 자, 이분이 애틀랜타 호크스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팀이 확 바뀌었는데요. 2020-21 시즌 애틀랜타는 첫 34경기에서 14승 20패, 굉장히 심각한 부진에 빠졌었습니다. 결국 애틀랜타는 로이드 피어스 감독을 경질했습니다. 이 로이드 피어스 감독이 성적도 좋지 못했지만 이 간판 쌓였던 트레이 영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못했어요. 그러면서 결국 맥밀란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. 그런데 맥밀란 감독을 데려오자마자 애틀랜타가 싹 바뀌었어요. 일단 성적부터 살펴보면 27승 11패 여유롭게 이 플레이오프에 안착을 했고요. 로이드 피어스 감독이 이끌었을 때의 애틀랜타 성적이 73승 158패, 승률이 31.6%, 거의 뭐 도어매트 팀이었습니다. 자, 19-20 시즌의 스탯을 살펴보면 득점은 17위, 실점이 꼴찌, 페이스는 빨랐는데 뭐 내실이 없었다는 겁니다. 공격 레이팅 26위, 수비 레이팅 27위, 공수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맥밀란 감독 부임 이후에는 125승 101패, 승률이 55.3%였고요. 그리고 2021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을 합니다. 엄청난 반전이었죠. 자, 득점은 13위였고 실점은 12위. 페이스를 확 낮췄어요. 페이스가 23위였으니까 그전에는 페이스가 5위. 굉장히 빠른 팀에서 거북이 팀이 된 거죠. 자, 하지만 공격 레이팅은 8위가 됐습니다. 26위에서 8위까지 올랐고, 수비 레이팅은 21위. 수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악의 수비팀에서 중하위권 정도는 된 거죠. 자,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느려지긴 했지만 공수 밸런스는 대단히 좋아졌고요. 그리고 승리를 좀먹는 이 실책과 반칙 개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. 자, 가장 달라진 점은 공격 효율의 증대였는데, 무조건 페이스가 빠르다고 해서 그 팀이 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결국에는 얼마나 정교한 공격을 가져가고, 또 트레이 영,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루 윌리엄스, 존 콜린스, 그다음에 보그단 보그다노비치, 오니에카 오콩우 뭐 이런 선수들이 성향에 맞는 그런 플레이, 그다음에 또 게임 플랜을 가져가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. 그 역할을 네이트 맥밀란 감독이 잘했던 거죠. 자, 물론 그 이후에도 네이트 맥밀란 감독은 로이드 피어스 감독과 마찬가지로 트레이 영과 불화를 겪습니다. 그리고 잘리죠. 결국에는 뭐 세임 올드 스토리가 돼버리긴 했습니다만, 부임 직후에 아주 이른 시일 이내에 굉장히 빠른 시점에 팀을 또 재건하면서 이 애틀랜타를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마이애미 히트와 팻 라일리 감독입니다. 자, 이 팻 라일리 감독 이전에 마이애미는 중위권이 한 개였던 비인기 팀이었어요. 1990년대였고요. 그 이전 5시즌 성적,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입니다. 172승 238패, 41.9%의 승률에 그쳤습니다. 글렌 라이스, 뭐 스티브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, 왜냐면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했어요. 자, 하지만 팻 라일리는 트레이드의 신이잖아요. 알론조 모닌가, 팀 하더웨이, 그 다음에 뭐 댄 멀리, 보션 레너드, 뭐 저말 매시번, PJ 브라운, 자,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순식간에 우승팀으로 도약을 했습니다. 이 마이애미가 팻 라일리를 데려오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. 왜냐하면 감독으로서 영향도 좋지만 또 구단 수뇌부로서의 그런 역량도 뛰어났거든요. 본인이 원하는 색깔에 맞추기 위해서 선수들을 전부 다 트레이드로 영입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우승팀으로 도약을 하죠. 454승 395패, 승률 53.5%, 파이널 우승 1회. 이때가 바로 2005-2006 시즌 드웨인 웨이드가 이끌던, 이때 팻 라일리 감독도 돌아와서 지봉을 잡았을 때였죠. 그래서 파이널 우승 1회, 컨퍼런스 결승 진출도 또 여러 차례 기록을 했었습니다. 팻 라일리 감독이 오고 나서 마이애미는 완전히 수비 위주의 스탠스로 색깔을 바꿨어요. 그리고 페이스를 극단적으로 늦췄습니다. 굉장히 느린 농구, 24초 가운데 한 17초, 18초를 쓰고 나서 공격을 하는 포지션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농구를 했어요. 이른바 늪농구를 색깔로 가져갔고요. 이 페이스 변화를 살펴보면 팻 라일리 감독이 부임하기 이전 1990년대 초반의 마이애미는
5시즌 평균 페이스가 95.7이었어요. 당시치고는 뭐 평균 이상이었습니다. 자, 하지만 팻 라일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5시즌 평균은 88.3이었어요. 그러니까 7.4나 떨어진 거야. 페이스를 늦추면서 완전히 수비 위주의 색깔을 가져갔고, 뭐 알론조 모닝,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뭐 샤킬 오닐, 자, 이런 빅맨들에게 볼을 투입한 이후에 외곽 찬스까지 보는 좀 정적이고 좀 재미가 덜한 농구를 가져간 거죠. 자, 그리고 가장 최근입니다. 바로 밀워키 벅스의 닥 리버스 감독인데, 자, 닥 리버스 감독은 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두 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습니다. 자, 하지만 또 앞으로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봤고요. 2023-24 시즌 밀워키 벅스는 닥 리버스 감독 부임 이전까지는 32승 14패였습니다.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이 이끌었는데 풀타임 헤드코치는 처음이었어요. 그리고 성적이 나빴다고 볼 수는 없죠. 119.5득점, 42.5리바운드, 그리고 25.2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. 필드골도 50%,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. 자, 하지만 이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이 결국 경질된 이유는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성적은 32승 14패로 잘리기 쉽지 않아요. 그만큼 선수단으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린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닥 리버스 감독을 급하게 데려왔어요.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, 닥 리버스 감독 부임 이후에는 17승 19패가 됐습니다. 성적이 도리어 더 떨어졌어요. 그래서 50승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49승 33패가 됐습니다. 동부 3위 자리를 지켰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했고요. 평균 득점과 또 그리고 뭐 스틸, 블락, 자, 이런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. 그리고 턴오버 비슷하고요. 필드골도 도리어 더 떨어졌고 3점이나 파울 개수도 대동소이했어요. 전체적인 지표나 스타일 자체는 대동소이했는데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지표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.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닥 리버스 감독 부임 이후에 승률이 5할에도 미치지 못했어요. 자,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또 기복이 겹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. 플레이오프에서는 야니스가 제대로 뛰지 못했고 크리스 미들턴은 계속해서 부상 중이고 또 데미안 릴라드가 이적 이후 첫 시즌, 그 다음에 적응에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팀에, 새로운 팀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닥 리버스 감독에게 뭐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힐난은 할 수는 없겠죠. 자, 하지만 앞으로 바뀔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쨌든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은 뭐 선수단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던 뭘 했던 32승 14패를 기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승률이 나오지를 못하네? 결국 저 승률이 평가를 받는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닥 리버스 감독이 다음 시즌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밀워키에서의 풀타임 첫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닥 리버스 표 밀워키 농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스티브 커 감독입니다. 자, 스티브 커 감독 부임 이전에는 마크 잭슨 감독 체제 아래 스테프 커리, 뭐 클레이 탐슨, 뭐 데이비드 리, 또 뭐 앤드류 보고트까지, 자, 이런 선수들을 주축으로 급성장 중이었던 라이징 팀이었습니다. 자, 하지만 마크 잭슨 감독이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. 결국에는 2013-14 시즌을 끝으로 잭슨 감독과 이별하게 됐죠. 그리고 당시에 NBA 해설자로 활동하던 스티브 커가 새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. 자, 마크 잭슨의 워리어스는 121승 109패, 그리고 승률 52.6%, 공격 레이팅 106.4, 수비 레이팅 105.7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스티브 커 감독 이전의 워리어스는 사실 잭슨 감독 시절 때부터 3점을 던지긴 했어요. 커리와 탐슨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고,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공격 패턴의 뿌리를 마크 잭슨 감독이 만든 건 사실입니다. 자, 하지만 물리적인 3점 시도 개수는 리그 중상위권 수준이었어요. 자, 하지만 스티브 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3점 시도 개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. 커 감독 부임 직전 3시즌 평균 3점은 1673개를 시도해서 652개를 넣었고요. 커 감독 부임 직후 3시즌 평균은 2457개를 시도해서 981개를 넣었어요. 이 기간 동안에 농구의 트렌드가 더 바뀌긴 했습니다. 더 3점을 많이 던지고, 그리고 골 밑에서 플레이하는 비중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스티브 커 감독이 팀의 장점이 무엇이고 이 팀의 색깔이 무엇이며 현대 농구의 추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죠.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의 공격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해서 말을 한다면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한 거죠. 그러니까 마크 잭슨 감독이 깔아놓은 밥상에
각종 맛있는 반찬을 그냥 다 올려놓은 건 스티브 커 감독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커리와 탐슨을 내세운 3점 중심의 공격 농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팀 디펜스는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. 이 드래먼드 그린이 결국에는 뭐 최고의 수비수로 또 성장을 했고, 물론 뭐 마크 잭슨 감독도 이런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워내긴 했지만 이들의 전성기가 스티브 커 감독의 부인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날개를 단 거죠. 자, 중위권 정도에 불과했던 수비력이 최상급으로 뛰어 올랐고요. 그리고 케빈 듀란트를 영입했던 2016-17 시즌에는 워리어스가 공격 레이팅 2위, 수비 레이팅 1위에 오르는 등 완벽한 공수 겸장팀으로 등극했습니다. 자, 페이스 역시 98.3으로 1위였는데 페이스 빠르죠? 그런데 공격 끝장나. 득점도 많이 올려. 페이스가 빠른데 공격 효율이 좋으니 득점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수비도 기똥차게 해요. 공격, 수비, 주전, 비주전, 홈, 원정, 자, 이런 모든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면서 16-17 시즌에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죠. 결국에는 마크 잭슨 감독이 판은 깔아놨지만 스티브 커 감독이 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상 지난 30년 동안 감독이 바뀌면서 팀의 색깔과 성적이 또 확 달라진 4명의 팀과 감독을 살펴봤습니다. 자, 미러키 벅스는 성적이 확 떨어졌지만 지난 시즌엔 또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, 자, 이 부분을 감안하면서 또 저희 컨텐츠를 더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